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3월 14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한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는 이제 거래소가 약간 마이너스, 코스닥이 한 1.5%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코스닥 쪽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 매수가 아주 많았거든요. 아마 단타로 오늘 좀 이렇게 재미를 좀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대단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지수가요 오늘 마이너스 0.28% 2566포인트입니다. 약간 마이너스는 낮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1.5% 73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오늘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보면요, 이제 시장의 힘을 보기 위한 지표인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9조 7천억이니까 어제 13조, 그제 12조 비교했을 때는 오늘 활기가 조금 떨어졌죠. 지수도 약간 마이너스가 났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이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거래 대금은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6조 3천억이니까요. 평소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그 정도 그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로는 활기가 조금 떨어졌지만 오늘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강한 반등이 있었다. 특히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로보틱 관련주들이 오늘 눈에 띄게 많이 올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3.4%,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SPG도 4%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동안에 한 3, 4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어제 오늘 다시 이렇게 슬금슬금 상승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합지수 그래프인데요.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달라 보이는 점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이번에도 이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해주는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하고는 조금 우리가 차별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이나 일본하고도 조금 다른 면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우리 그 시장 내부 지표만 놓고 보면 수급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지금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일단 지지선 저지가 되고 있고요. 요게 21선입니다. 21선은 제가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조금 보합 정도로 끝나긴 했지만 일봉으로만 보면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다만 이 추세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추세 바닥에서 지지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봉 한번 보죠. 오늘 10분봉을 보면 오늘 하루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어볼 수 있죠. 아침에 살짝 밀리는 듯 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완만하지만 매수세가 조금 이렇게 가담하면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하락은 좀 저지가 됐다. 저점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는데요. 미국 시장이 그 전날 폭락을 했었죠. 오늘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2천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2,800억 매도 우위, 기관도 오늘 한 210억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또 이와는 달리 이제 코스닥 쪽은요. 개인들이 한 2,700억 매도 우위했어요. 근데 어제는 또 2천억 넘게 코스닥 쪽에서 개인들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아마 어제 코스닥 매수 우위 하셨다고 그러면 오늘 아마 좀 단타 수익이 좀 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2천억, 기관이 한 76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거래소보다 코스닥 쪽이 지수상으로도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은 또 전혀 매매 그 추이가 전혀 달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종목별 수급을 잠깐 이렇게 보면요. 삼성전자 190만 주 매도 우위입니다. 간간히 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87만 주 매수 우위인데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반도체 쪽, 뭐 DRAM가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하반 경직이 되면서 수익은 안 나고 있지만 더는 안 밀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엔비디아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서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다가 요 근래에는 상당히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단기간에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요. SK 하이닉스가 조금 모양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52조 8천억입니다. 큰 변동 없습니다. 근데 요 근래 며칠 동안 57조까지 갔다가 51조까지 갔다가 지금 52조 8천억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며칠 동안 예탁금은 조금 빠져나갔다. 시장이 최근에 좋지 않았죠.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은 작년 9월 이후로 한 20조 넘게 이렇게 늘어났다가 최근 들어서 고객 예탁금하고 비슷하죠.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MMF 잔고가 금년 초부터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한 40조 넘게 늘어났어요. 170조에서 한 215조까지니까 40조 넘게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증시로 들어온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증시 주변에 머물고 있는 대기성 자금 성격이 진하다. 시장만 된다 그러면 증시 주변 자금은 넉넉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그래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좋지 않은 거는요. 개별 종목에서도 굉장히 드문 경우 같은데 대단히 좋지 않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니케이, 대만, 아시아권 요 두 시장도 우리하고는 조금 달리 미국 시장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상해, 항생, 홍콩 지수죠. 이런 쪽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 나온 얘기 들으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지금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걸로 봐서 아마 그것도 조금 근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 미국 시장 개별 종목들 시간 외에는 이렇게 좋습니다. 상당히 큰 폭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0.7% 플러스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좀 기대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요. 애플이 오늘 시간 외에서는 플러스 0.4%인데 어제 3.3% 빠졌습니다. 그래프 보면 완전히 망가진 그런 모습이죠. 테슬라는 특히 하락폭이 큽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는 0.8% 올라줬습니다. 어제는 2.9% 빠졌고요. 엔비디아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래프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다. 오늘 시간 외에서는 1.2%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흐름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인텔이 이제 CEO가 이번에 교체가 됐다. 중국 화교 출신이에요. CEO로 새로 임명되신 분이. 요게 이제 아마 이쪽 AI 쪽에 앞으로 조금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도 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인텔이 어제 14% 올라줬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도 0.8%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보면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올라줬죠. 아마 이런 것들도
오늘 우리 그 반도체 주식에 조금 영향이 있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 소부장들도 그런 대로 괜찮았거든요. 오랜만에. 네,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반등의 핵심이 아마 로봇주 같은데요. 로봇주들이 대체로 두산 로보틱스만 제외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 있는 종목들이 다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래가 좀 되면서 로봇주들이 반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많이 이렇게 좋아졌는데요. 로봇주에서는 이제 제가 SPG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오늘 4% 올랐으니까 그래도 꽤 많이 오른 셈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전 가격 대비했을 때 근 한 36,000원에서 지금 오늘 얼마입니까? 25,000원이니까 근 한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는 SPG는 좀 지금 들어가도 되는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모터, 감속기 이쪽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그쪽에 기술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로봇주들이 실적 면에서는 가시적으로 좀 나타난 게 없는데요. SPG는 꾸준히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한 3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정도 지점에서는 좀 물타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SPG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3.4%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42만 원에서 지금 31만 원이니까 한 25% 정도 조정받았죠. 이 정도면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받은 것 같다. 이렇게 급등 국면에서 한 달 동안에 한 3배 올랐던 주식 아닙니까? 급등 국면에서 살지 못했던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정도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주워 담아도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기업이 삼성그룹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고 나면 그 업종 내에서 바로 선두 그룹으로 이렇게 올라서더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국제증권이 지금 삼성증권이 됐는데요. 그때 꼴찌 기업이 지금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끔 실적이나 매출액이 뚝 떨어졌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시총도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 브랜드라는 게 그만한 파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삼성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한 달 동안에 한 3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기간으로 봤을 때 이제 한 2달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거는 보통 한 1, 2년 지속이 되더라. 또 상승폭도 보통 한 5배에서 10배씩 가더라. 근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도주라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렇게 급등했을 때 손이 안 나갔다고 그러면 지금 한 근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장중에 좀 빠질 때마다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전비전 어제 상당히 큰 폭 마이너스 6.1%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한 300원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혹시 무슨 악재가 있나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악재는 없습니다. 더전비전을 이제 다시 이렇게 실적부터 보게 되면요. 이 정도입니다. 2023년 691억 영업이익이 났고요. 금년에 한 88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보더라도 갈수록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주이기도 하지만요. AI 관련해서 대표 종목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좋지 않으면서 그런 영향도 조금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25일 날 인터넷 뱅크 요 신청일이 25일이죠. 그때 가서 이제 상당히 제가 보기에 변동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제 생각은 이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악재가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인터넷 뱅크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상상 이상으로 큰 폭 반등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세 이어보면 요 지금 바닥에서 오늘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게 미끄러진다고 그러면 뭔가 좀 불안한 그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그러죠. 일봉으로 보면 많이 빠졌을 때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2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최근에 6만 원대 오기는 왔지만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수익 난 분들 매물 좀 소화해 주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 달 안 남았죠. 앞으로 상당히 변화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지 않으시면 변동이 클 때, 예를 들어서 급락이 오거나 했을 때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좀 지켜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그런 쪽으로도 대단히 좋았고, 특히 오랜만에 상당히 그동안에 하락폭이 컸던 의료 AI 이쪽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JLK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전체 시장 흐름을 이렇게 따라간 것 같죠. 그건 한 20%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한 4% 정도 올라줬습니다. JLK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뷰노 이런 것들 같이 그래프가 비슷하게 오늘 한 4% 정도씩 올라줬는데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조금 가격 면에서는 좀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형편없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높게 본다는 건데요. 로봇도 그렇지만 의료용 AI 쪽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한 9,000원대 갔다가 JLK 같은 경우도 지금 7,800원이니까요. 상당폭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아마 유상증자 발행가가 아마 9,500원 정도 됐을 텐데요. 그때 가격 따지면 근 한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매력이 있다. 미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의료용 AI, JLK나 루닛이나 뷰노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패턴을 밟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JLK 쪽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파마 리서치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이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파마 리서치일 것 같습니다. 더전 비전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지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파마 리서치는 제가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 같아요. 근데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 30% 조정을 받았는데요. 파마 리서치는 그냥 조정 없이 이렇게 매일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없죠. 실적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죠. 실적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2021년 영업이익 520억, 22년 650억, 23년 920억, 2024년 1250억. 어떻습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영업이익이 대폭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된 원인인데요. 지금 그 파마 리서치 관련해서 그 리포트들 증권사들 나오는 거 보면요. 지금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리포트도 있어요. 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냥 아시다시피 리쥬란 아닙니까? 리쥬란이 그게 미용 기구가 아니고 의료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얼굴을 주름을 이렇게 없애주고 이렇게 탄력 있게 해주는 그런 의료용 기구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이제 대히트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쥬란 효과 때문에 화장품까지도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주가로 봤을 때요, 이렇게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한 30%씩 조정을 받고 가는데요. 파마 리서치는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매수 주체도 지금 확실하게 어디다 이렇게 확정 짓기가 어려울 만큼 미지근해요. 최근 수급을 보면 연기금이 조금 하루에 몇천 주 정도 매수 우위하고 있고요. 조금 특이하다 싶은 게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일 한 몇천 주씩 정도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특이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이라든가 또는 뭐 연기금이라든가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닌데 매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주식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제가 이거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가 아마 10만 원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따지면 지금 한 3배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추세 보면 이렇게 급등 국면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확인하고 그때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방금 파마리서치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와 그 비슷한 화장품 업체 중에서 실적 면에서 파마리서치 못지않은 그런 기업이 한 2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ODM 제조업체 개발 생산 업체 중에서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 파마리서치 못지않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주가는 파마리서치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매출액 2조를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도 한 1,900억 정도 났습니다. 요게 작년 전년 대비했을 때 한 40% 정도 좋아졌다고 그래요. 근한 3년 동안 50% 넘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한 2조 넘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2조 넘어간 게. 영업이익도 한 1,700억 넘어서고 있고요. 요게 전년 대비했을 때 한 50%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실적이나 또 성장세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종목들인데 파마리서치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올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그중에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상 조금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마리서치가 저렇게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종목들 실적을 보이는 화장품 업체들이 조금 이렇게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연기금이 이렇게 한 10일 동안 미수 우위하고 있죠. 사모펀드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고 투신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기관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파마리서치가 사모펀드 쪽에서 조금 이렇게 밀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콜마 쪽이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기관들이 상당히 강하게 밀수 우위하고 있다. 실적주란 얘기죠. 근데 그래프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프를 보면 앞에 고점도 아직 한참 멀어 보입니다. 바닥에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파마리서치 대비했을 때 거의 못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실적 면에서는 괜찮다. 미국 시장에서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가 그 시장 그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꼭 빠뜨리지 않고 사가는 게 이 선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 선크림이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국콜마가 미국 시장에서 그런 쪽에서 굉장히 분전을 하고 있다. 코스맥스도 이제 조금 뒤늦게 선크림 시장에 뛰어들기는 했는데요. 한국콜마 쪽이 조금 그쪽에서는 조금 먼저 시장 선점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요 두 기업 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기업 내용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한국콜마보다 그래프 모양은 조금 더 좋습니다. 실적 면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두 기업은 제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오늘은 좀 이렇게 빠졌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워낙에 이렇게 힘있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화장품 업체들 중에 실적이 비슷한 그런 종목들 제가 한국콜마, 코스맥스 2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실적도 좋고 또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그렇게 리포트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눈여겨보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MC넥스 오늘 3.1%니까 굉장히 좋은 편이죠. 최근 들어서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 여기는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부분 그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게 생긴다고 그러면 카메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성장성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기는 했지만요.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요. 이때가 22년 1월 달에 58,000원인데 지금 24,000원이니까 반토막도 안 되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 주봉으로 봤을 때 부담 없는 가격이다. 실적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오르기는 했지만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제가 이것도 한 1, 2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보유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그런대로 모양이 괜찮습니다. 앞에 고점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매물대도 이렇게 매물 집중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신 분이라 그러면 지금은 조금 지켜볼 때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우리 증시 내부 지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하고 조금 차별화되면서 하방으로 경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더라도 워낙에 지금 미국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세에 관련해서 또 우리 쪽에 이제 압력이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미국 시장을 좀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S&P 500인데요. 그래프 보면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급락을 했죠. 근데 이런 시장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호재가 또 나오면서 반등을 하면서 3분의 1이나 한 2분의 1 정도 이렇게 단기 반등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장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해주면서 빠지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최근에 근 한 달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요.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또 호재가 나와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 시장 지금 매매하셔서 많이 물리셨다고 그러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바닥에서 한번 들어가시면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워낙 많이 빠졌어요. 기술적으로도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국 시장이 반등한다고 그러면 또 당연히 우리 시장도 내일은 괜찮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 시간 외에 굉장히 좋았고요. 나스닥 선물도 한 0.7% 정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또 우리 내일 시장 내일 시장이 아니죠. 이제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시장이 되겠죠.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